68번 2015년과 2020년 빅맥 가격이 아래와 같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먼저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것은 동일한 생산물에는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표에서 원화와 달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화 X가 있는데 이 X재의 가격을 PX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X재의 가격을 PX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이 재화 X의 가격은 단위가 원화고요. 미국은 달러가 되겠죠. 동일한 생산물 X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과 미국에서의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지금 그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화폐 단위를 명목환율 2를 가지고 통일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달러당 몇 원이냐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PX는 2 곱하기 PX의 스타가 됩니다. 이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면, 즉 여기서는 재화 X 한 단위에 대해서 이러한 그 관계식이 성립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모든 재화에 대해서 성립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물가인 P와 미국의 물가인 P 스타가 명목환율 2를 매개로 해서 동일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2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2는 P 스타분의 P고 또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나누기 P분의 1 나누기 P스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모든 재화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 식을 우리는 구매력 평가라고 합니다. 즉 일물일가의 법칙이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에 대해서 성립해서 각국의 물가 간의 이러한 관계를 가지면 구매력 평가라고 하고 여기서 이 명목환율 2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P스타분의 P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이 P분의 1과 P스타분의 1의 이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P가 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P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P분의 1은 100분의 1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P라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인 100원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P분의 1은 뭐냐면 1원을 물건의 가격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물건 한 단위당 화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물건으로 표시한 화폐의 가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1원은 결국 물건 100분의 1개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P를 역수로 하면은 단위가 이 원화에서 이렇게 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원화도 한 개당 얼마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1원당 몇 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P와 P분의 1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P분의 1은 그래서 화폐 한 단위의 가치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그 화폐의 구매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라는 이 식을 이 피스타분의 P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P의 역수를 가지고 표현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 구매력 평가라는 이름에 맞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이 명목 환율 1을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빅맥의 원화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8% 상승했다. 빅맥의 원화 가격만 보면 2015년에는 5,000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5,400원으로 400원이 뛰었죠. 5,000원의 8%가 400원이니까 그래서 두 기간 사이에 8% 상승했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빅맥의 1달러당 원화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10% 하락했다. 1달러당 원화 가격이니까 원화 가격을 달러로 나누면은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15년에는 5,000원을 5달러로 나누니까 1,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5,400원을 6달러로 나누니까 900이 됩니다. 그래서 1,000이 900으로 100만큼 감소했죠. 즉 1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두 기간 사이에 10% 상승했다. 우리가 보기 2번에서 빅맥의 1달러당 원화 가격이 10% 하락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단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즉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 이 환율, 결국 이 1000에서 900으로 떨어지는 이 각각 1000과 900이 2015년과 2020년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됩니다. 즉 2015년에는 1달러당 1000원이고 2020년에는 1달러당 900원입니다. 즉 환율이 10%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10%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달러 대비 원화의 실질 환율은 두 기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 문제에서 처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모든 재화에 대해서 성립할 때 여기 이 빨간 네모 박스처럼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 이 단서를 통해서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라는 그 표현을 함으로써 이 빅맥이라는 상품 하나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이게 결국 구매력 평가도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는 구매력 평가가 성립을 하고요.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면 실질 환율이 1이 되는데, 그것은 실질 환율이라는 것이 실질 환율을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면 실질 환율은 P분의 명목 환율 2 곱하기 해외 환율, 해외의 가격 P스타가 됩니다. 이것이 실질 환율의 정의이고, 그런데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2015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기 때문에 2015년과 2020년 모두 실질 환율은 1이 돼서 이 4번에 두 기간 사이의 실질 환율은 변하지 않았다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2020년 원화의 명목 환율은 구매력 평가 환율보다 낮다. 원화의 명목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화 가격을 달러 가격으로 나눈 900이 되고요. 구매력 평가 환율은
일몰일가의 법칙이 이 빅맥이라는 재화 하나에 성립하지만 이 빅맥이라는 재화가 이 경제의 물가 수준에도 적용된다는 그러한 단서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 빅맥 가격을 가지고 이 구매력 평가에 대입을 해서 나온 이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 되는데, 결국 원화 가격 5,400원을 이 P에 대입하고 달러 가격 6달러를 피스타에 대입해서 2를 구하면 그것도 역시 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낮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 한국과 미국의 명목 이자율은 각각 3%와 2%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예상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일 때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인 PPP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것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 두 개가 성립한다고 단서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국내 물가가 명목 환율 그리고 해외 물가 피스타의 곱과 같다는 것이고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변화율의 형태로 변형을 한 것인데, 양변의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물가 P는 물가 상승률로 바뀌고, 환율은 T기의 환율이 있다고 할 때 T 플러스 1기에 대한 어떤 예상치 빼기 T기의 환율, 그래서 환율 변동 예상치 이렇게로 바뀌게 되고요. 더하기 해외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고요. 이자율 평가설은 국내 이자율 빼기 해외 이자율, 이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역시 이렇게 돼서 환율 변동 예상률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와 이자율 평가설을 보면은 이 환율 변동 예상률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을 이제 소거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는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타로 표현하면은 우변에 남는 것이 이 환율 변동 예상률이 되고, 이것 대신에 이자율 평가설의 이 좌변인 명목 이자율의 차이를 대입을 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요인을 한 곳으로 이제 각각 묶으면은 R 마이너스 파이는 R 스타 마이너스 파이 스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피셔 방정식인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이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서 R 마이너스 파이는 실질 이자율인 것을 알 수 있죠.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국내의 실질 이자율, 우변은 해외의 실질 이자율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것을 실질 이자율 평가라고 합니다. 즉 구매력 평가, 특히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고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면은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한국과 미국의 실질 이자율은 같다. 지금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이 같아진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로 예상된다. 문제에서 명목이자율이 다 주어졌고 물가 상승률은 미국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구해야 되는데 명목이자율과 물가 상승률로 이루어진 관계식이 아까 여기서 이식을 해도 되고 이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명목이자율이 3%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모르고 이것이 미국의 명목이자율 2% 마이너스 미국의 물가 상승률 2%에서 여기는 0%가 됩니다. 그럼 이 0%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3%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원달러 환율은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에 대한 예상에 관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이자율 평가설이나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가지고 이 환율의 예상 변동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자율 평가설을 가지고 바로 구해보면 우리나라 이자율 3% 마이너스 미국의 명목이자율 2%가 환율의 예상 변동률과 같다는 것인데 현재 환율은 1000원으로 주어졌죠. 이것이 t 플러스 1기의 예상치 마이너스 다시 1000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좌변이 1%이기 때문에 우변은 역시 1%가 돼야 되는데 1000원이 1% 상승한 값이 이 예상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0원에 1%가 그 상승한 값은 1010원이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기가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